예, 갈수록 태산입니다. 광주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문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업을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 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야 되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 그런 일을 하는 곳인가요? 게다가 그런 일에 수백조 원, 수천조 원 이렇게 돈을 쓴다면 그 회사의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 주주들이 그냥 놔둘까요? 기업이야 죽든 말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 달성되면 상관없는 것,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의아한 것은 태도 변화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대기업을 별로 신뢰하지 않지 않았나요? 못 믿어 했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은 무슨 뭐 공해 산업인 것처럼, 그리고 반도체 공장은 막 온갖 화학 물질로 가득 차 해가지고 오염 물질인 것처럼, 직업병의 산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이번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고 하는 호남은 반기업 정서도 강한 곳입니다. 개발 사업은 환경을 이유로 다 제동을 걸고, 기업이 오면 온갖 규제, 보상 이런 민원들 쏟아내고, 뭐 롯데 칠성 공장 뭐 40년 된 공장 거기도 폐쇄되고, 대형마트들 뭐 나가고, 그리고 복합 뭐 쇼핑몰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복합 쇼핑몰도 된다 안 된다 뭐 계속 논쟁이 벌어졌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수백조 원짜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민주당하고 손잡고 호남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오라고 합니다. 예, 거기가 정말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기에 좋은 위치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과연 그러한가? 과연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왜 거기로 투자 결정을 했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성 직업병 논란.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삼성 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숨진 직원들이 있으면서 그분들이 작업 환경을 측정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문제는 거기에 공장 도면, 화학 물질을 측정한 위치, 그 다음에 측정 결과, 그리고 또 거기에 생산 라인별 근무 인원, 근로자 수, 그리고 그 공정의 이름, 그걸 다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왜? 직업병인지 아닌지, 삼성전자 반도체가 백혈병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또 뭐 오염수를 뭐 방출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국회에다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안 된다. 이게 공개되는 순간 좋은 거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어떻게든 우리 따라오겠다고 하는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고 법정 소송까지 벌였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그러니까 아주 필수적인 정보들만, 그러니까 그걸 굳이 보자고 한 거였죠. 굳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데 삼성을 무릎 꿇게 해서 국회, 환노위 이런 데 나와서 니들 나쁜 놈들, 이렇게 그 자존심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때 참 진짜 민주당 의원들 대단했습니다. 영업 기밀이라면서 안 된다는데 그거 무조건 까라 그러고. 저 생각에는 그 과정에서 계속 중국은 아마도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나 이런 쪽에 중국 쪽에서 계속 사람을 넣어서 어떤 물질들을 쓰는지, 삼성은 이 반도체 제조 공정이라는 것은 웨이퍼에 정말 미세한 공정을 하고, 그걸 할 때마다 이제 화학 물질에 넣어가지고 뭐 불소, 황산 뭐 어떤 것들이 넣는 데 따라 다른데 그런 걸 넣어가지고 계속 공정을 하는데 그게 기업의 노하우거든요. 아마도 그 사이에 중국이 많이 따라잡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반도체 보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한테 90도로 폴더 인사하는 거, 최태원 회장한테도 하고, 그런 게 정말로 이게 세상이 이렇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요, 물론 9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영상도 있습니다. 당시 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된다, 재벌 개혁을 넘어서 사실상 재벌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워낙 말의 온도차가 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아냐 뭐 이렇게 했으니까 워낙 이렇게 말이 잘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이렇게 삼성을 비판했던 정치인들이 왜 이제는 삼성과 SK를 앞세워서 지역 발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반기업적인 분들인 민주당 사람들인데 이제 무슨 반도체 전도사라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봤죠. 삼성전자 직원들이 성과급 수조 원 영업이익 가지고 나누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눈앞에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 1년 된 정부 아닙니까? 이 정치적 노획물을 삼성전자랑 SK 반도체 공장으로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파업해가지고 성과급 가져가는 거 봤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은 또 막대한 이제 성과급 배분 이런 거 하면서 또 파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용수 문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가뭄이라도 들면은 이게 뭐야 삼성전자 SK 반도체 때문에 우리 먹을 물도 없네 내놔 보상금 내놔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선거만 이기면은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 힘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한전 공대도 가져가고 다 가져갑니다. 달라달라 하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가 지수 8,000을 넘기게 만든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달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적 보상이라는 정치적 개념을 드러내는 걸 전혀 이제 숨기지도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요. 6월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차별의 고통과 서름을 견뎌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으로 생각하고 일체의 차질 없이 성공시키겠다. 이 무슨 회개한 논리입니까? 기업이 이런 논리에 따라서 가야 됩니까? 아니 산업 정책이라면 여기에 경제적인 어떤 성과가 뭐가 있고 입지가 좋고 전력은 어떻고 용수가 어떻고 물류도 좋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합시다 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대놓고 정치적 상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버리면은요 기업은 이거 지금 주주와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나 SK가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렇게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덜컥 투자를 한다? 만약에 이런 건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기업이 가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 확신만 있으면 남극이든 북극이든 다 갈 겁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하겠죠. 근데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현실은요, 용인 평택에 만들어 놓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도 아직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용수 문제로 여주시랑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남한강에서 공업 용수를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데, 여주시랑 여주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인데 왜 여주에서 물을 가져가? 여주시, 여주 지역 언론들은 이렇게 합니다. 여주 마실 물도 부족하다. 팔당 상수원 더 이상 우리 나눠 먹을 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식수가 부족하다는데 무슨 반도체 공장을 돌리냐. 자, 근데 여기보다도 더 심각한 곳이 영산강 수계잖아요. 이제 조금만 호남에서 비가 와서 용수 부족해지면 공장 멈추는 건 고사하고 공장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물 부족한 데 따른 주민들 보상까지 해야 될 겁니다. 거기다 전기요. 전기도 마치 지금 뭐 용인 평택은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용인 평택도 아직까지도 전기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 국가 산단에 필요한 전력이 9기가와트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6기가와트밖에 확보가 안 됐고 SK 하이닉스도 한 6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여기도 절반밖에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15기가와트 가운데 6기가와트가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거의 3분의 1 넘게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기 호남 광주 전남 쪽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27.7기가와트네. 27기가와트고 이 정도면 원전 20개를 지어야지 겨우 돌아갈 정도인데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다 끝냅니까? 그리고 어저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회에서는 언제까지 한단 말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광주 전남 가가지고 대통령이 보고회에서 바로 용인 평택이랑 광주 전남이랑 같이 진행하겠다.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런 상황인데 800조 원 투자를 들컥 약속을 했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무대 위에 올려 세워가지고 발언하게 했을 때 그 사람들 발언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기업 총수의 공식 발언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그 기업이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한자 한자 다 검토했을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 저희가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속도전입니다.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그리고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용수, 인력 3개 요소죠. 전기, 물, 인력. 이거 지원을 해줘야 나는 간다. 그리고 또 후보지다. 야, 이 서설 풀은 대통령이 서설 시퍼렇게 대통령이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무대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재용 회장은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만 그랬을까요? 최태원 회장도 그랬습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부지 선정과 기존의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인 클러스터 조성에 저희가 9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부지와 전력과 용수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공장을 건설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 두 사람 다 기대된다고 했어요. expecting.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기대되는 거예요. 그 기대는 누가 했느냐? 당신들 정부가 해주겠다고 했지 않느냐? 정부가 해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가는 거다. 라고 명확하게 두 그룹의 수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밤새 며칠씩 고민해서 썼을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게 조건과 기대예요. 거기다가요, 29일 날 이렇게 발표회 하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해갖고 한 3시, 4시쯤에 이제 재벌 회장들이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산자부 장관이 뭐 AI가 미래 뭐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순서로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둘 다 공시를 했습니다. 그 최고 수장이 나가서 말을 했는데 주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막 보도도 다 되고 할 텐데. 그래서 공시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뭐 나와서 이재용 회장이 했던 말 그대로 합니다. 2,450조를 투자한다. 그중에 반도체 2,100조다 하면서 단서장을 달아놓습니다. 해당 규모 및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네. 처음 공시에는 해당 규모 및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한마디만 있었는데, 저녁에 한 6시, 7시쯤 저녁 늦게 이거를 정정 공시를 합니다. 한 줄을 더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느냐?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 계획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네. 대통령이 불러서 가가지고 무대에서 발표한 투자 계획이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획사항, 예상 금액, 계획 목적, 기대 효과 다 썼는데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자, SK하이닉스는 단계별로 썼습니다. 1, 2, 3.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늘어나는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 투자기 전략을 수립했다. 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약 600조 원.
2033년까지 네 번째 팹의 건설을 완료 후 생산 설비 및 장비 등 단계적 투자. 자, 2033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하겠다 그랬어요. 네 번째 팹의 건설을 완료한다고 했어요. 2033년이면 이재명 임기가 끝난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2. 청주 생산기지 100조 원. 신규 팹 건설하고 생산 장비 도입 등 시설 투자한다. 그 다음에 3. 서남권 클러스터 400조 원. 새로운 생산 거점인 서남권 부지 확보, 팹 건설, 생산 설비 도입 등을 포함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 앞에 청주 생산기지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는 계획 없었어요. 추진이란 말도 없었어요. 투자한다. 근데 여기는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SK도 기타 사항을 넣었습니다.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체적인 일정과 투자 계획은 향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 공시할 예정임. 자, 삼성전자는 아마도 이건 제 추정입니다. 처음에는 해당 규모 및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요것만 넣었다가 하이닉스 공시를 보니까 상기 계획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향후 시장 및 삼성하고 SK 말이 똑같습니다. 시장 상황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왜 이랬을까요? 이게 기업들이 지금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 선친들 어땠습니까? 그 정권 바뀔 때마다 끌려다니고 그리고 유한한 정권 사라지고 나면 또 그 다음 정권 다음에 또 치도곤을 당하고, 그 정권은 유한하지만 기업은 어쨌든 계속 영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벌 하지만 옛날 같은 재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하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이 글로벌 기업의 수장들을 저렇게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옮겨다닌다는 것,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바뀐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되게 리스크가 큰 겁니다. 그 리스크를 아니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들을,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성적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못 이겼고 부산 북각 같은 보궐선거 평택을이나 못 이겼고 하니까 불만족스러웠겠죠. 거기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뭔가 조급한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서 뚫고 가려고요? 이거 이러다가 기업도 잡을까? 저는 그래서 기업들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공시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술 더 떠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는 없었던 임기 내에 다 안다는 거 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용인 평택과 호남을 동시에 투자한다. 기업들이 어제 나왔던 몇백조, 4천조, 통으로 하면 각각 2천조에서 거의 4천조 되는 거요. 긴 기간 동안에 투자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업들에다가 4년 동안에 그걸 다 때려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호남 발전을 필요하다면은, 이게 호남 역사적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산업 논리도 아니고 정치 논리를 가지고서 대통령이 그냥 그대로 드러내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호남도 이제 그동안 많이 어쨌든 많은 식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서도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보상도 하고 예우 체계도 만들고 헌법 전문에다가 넣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역사적 보상 얘기하고, 스타벅스 탱크데이 할 때 한마디 했다고 해서 또 기업을 때려잡고, 그런데 과연 들어가면은 삼성전자 또 5월 18일 날 제품 발표했다가 무슨 또 봉변 당하려고요?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제가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들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도 순서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순서도 틀렸고 명분도 그렇댔고, 그리고 무조건 속도전을 밀어붙이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조급합니까? 지금 뭐 AI 사이클을 올라타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AI 사이클 올라타는 거 삼성전자, SK가 더 급합니다. 만약에 하려면은 지금 공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에 일단 용수 문제, 전력 문제, 그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줘야죠. 전력 수급도 부족하고, 용수도 확보가 안 됐고, 그러면서 호남만 달려가서 저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런 정치 논리에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정도의 수준과 안목, 그리고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게 다행스러울 뿐입니다. 고맙습니다.